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저기 A900입니다. 이게 A900인데 여기 빨리 찍어놔야지. 자, 저게 A900이라는 오토바이예요. 혼다 건데 저게 진짜 재밌는 명차입니다. 명차. 일단 되게 작고 귀엽고, 그리고 전기 장치가 없어요. 디지털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배터리가 없어서 아예 시동 불량이나 이런 걸 갖다 겪을 일이 거의 없어요. 아예 캬브 모델이고 배터리가 없어서 무조건 킥 스타트로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오토바이 탈 때마다 킥질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혼다가 또 괜히 혼다가 아니죠. 혼다 엔진은 엔진 연식 안 보는 거 아시죠? 자, 그만큼 시동이 정말 잘 걸립니다. 그리고 저 차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 다 드럼 브레이크로 되어 있는데, 휠 같은 경우도 이제 깡통 휠이에요. 근데 브레이크가 정말 잘 듣습니다. 어지간한 국산 스쿠터 디스크들보다 브레이크가 잘 들어서 심지어 순정 브레이크인데도 잭나이프가 됩니다. 그 정도로 드럼이 잘 들어요. 이게 일본 혼다 차가 진짜 괜히 명차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저 포지션 보세요. 되게 작고 귀엽죠. 타는 거 자체가 정말 재밌는 그런 오토바이입니다. 100cc인데 뭐 단점이라면은 고속에서 좀 진동이 좀 심해요. 아무래도 100cc 엔진이라 요걸 쥐어짜면서 이제 타다 보니까 진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물론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구형엔 없던 배터리가 추가되면서, 그리고 앞뒤가 디스크 브레이크로 변경이 됐어요. 아이고, 가버렸네. 자, 디스크로 변경이 되면서 뭐 가격도 조금 상승하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A9는 구형 모델이 진짜 명차입니다. 그게 진짜 재밌어요. 아무튼 저 A9라는 저 모델, 국내에서는 이제 XZ100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었죠. 그리고 저 바이크가 재밌는 게 우회전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출력을 저하시키는 리밋이 자체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일명 스마일이라고 불러요. A9 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스마일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엔진 머플러 쪽을 갖다 매니폴드 쪽을 열면은 그 속에 배기구 구멍을 줄이는 조그만 동전같이 생긴 이런 금속 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구멍이 반 정도를 막는 장치예요. 스마일 마크, 웃고 있는 얼굴 입모양 같다 그래서 일명 이제 A9 타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스마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제거하고 다시 머플러를 연결하면, 매니폴드를 연결하면 출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근데 이게 딱히 불법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법적인 문제나 아마 글쎄 배기가스 문제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스마일을 제거하면은 아마 그게 연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제조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비가 A4라는 모델이 정말 좋습니다. 연비가 물론 인젝션 모델로 변경된 신형 라인이 훨씬 더 연비는 좋겠지만 캬브 모델 자체도 연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그냥 진짜 기름 냄새만 맡아도 달리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스마일이란 걸 제거해 버리면은 갑자기 토크가 확 상승합니다. 갑자기 리밋이 풀리면서 토크, 최고속 뭐 이런 게 다 상승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죠. 바로 연비가 떨어집니다. 네, 그거 하나 빼고 모든 게 다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A4 타시는 분들은 또는 이제 중고 모델들은 그 스마일이란 게 기본적으로 제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 저 뭐야 할리 아 찍고 싶은데 할리 아하 할리 아 이거 차가 막혀 찍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저 에이프라는 모델의 이제 파생 상품으로 나왔던 게 바로 이제 XR100이라고 그거는 외형은 이제 모타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약간 오프로드 약간 임도에서 좀 어느 정도 장난 좀 치고 갖고 놀으라고 나온 모델이에요. 그래서 외형은 전형적인 모타드 형상을 하고 있는데 XR이 조금 더 성능이 좋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리고 XR은 기본적으로 디스크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금 더 스펙이 좋아요. 옵션 같은 게 살짝 좋은데 브레이크 페달류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미끄럼 방지 잘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클래식한 맛은 없죠. 좀 클래식한 맛은 역시 기본형 A400 아까 보셨던 그 모델이 훨씬 이쁩니다. 그리고 클래식한 맛을 더 주는 그 깡통 휠, 네, 깡통 휠이 달려 있다는 게 또 이제 A400의 장점이에요. 아마 제 기억으로 구형 A4 같은 경우는 아예 프레스 방식으로 만든 깡통 휠이 돼 있어요. 스틸 휠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또 모양이 은근 이뻐요. 클래식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A4가 디자인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뭐 추가로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해보자면 A40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는 튜닝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앞바퀴에 휀다를 빗물바지죠. 빗물바지라고 해야 될 텐데 원래 순정은 앞 휀다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탑브릿지 쪽으로 바싹 붙어 있어서 바퀴랑 휀다 사이에 공간이 넓어요. 이제 모타드 계열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A400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은 스크램블러 장르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오프로드 장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덕분에
비 오는 날이나 뭐 꾸정물 같은 걸 밟거나 이러면은 물이 마구 위로 올라와서 라이더 면상을 막 때립니다. 그래서 옷이 막 더러워지고, 특히 이제 오물 같은 걸 밟으면은 온몸이, 사람이 오물을 뒤집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휀다를 내리는 튜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휀다가 내려지면서 휀다 다운 킷, 우와, 페라리. 페라리. 그리고 휀다를 다운시키는 킷이 있는데, 그게 양쪽 포크를 잡아주는 브라켓과 같이 들어있어서 앞 포크가 뒤틀리는 그 강성을 더 잡아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튜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유용한 튜닝이라 요거 역시 기본적으로 중고 에이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튜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필수 튜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추가로 같이 하는 게 이제 포크 부츠입니다. 그 자바라 같은 거예요. 그게 아마 키타콘가 타케가와에서 나오는 일본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끼면은 훨씬 이뻐져요. 일단 앞 포크가 가늘어서 약간 좀 부실해 보이는 특유의 에이프 디자인의 포크 부츠를 끼면은 앞이 좀 두툼해져서 조금 더 귀여워지고 디자인이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앞방이 좀 커져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루엣이 훨씬 짱짱하고 좀 이뻐집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거의 필수적으로 하는 튜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 포크 부츠 고무 자바라만 일본 제품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2000년도 초중반, 2006년도 3년도 이때쯤 기준으로 가격이 6만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해요. 상당히 고가죠. 고무 쪼가리 2개가.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아마 그 당시에 윌바이크라고 퇴계로 쪽에 유명한 샵이 있었어요. 거기 라이더 모모님이 그 당시 거기 알바분으로 일하고 있어서 그때 제가 라이더 모모님을 좀 알게 됐었죠. 성인 2명이면 진짜 번쩍 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힘이 세신 분들은 혼자서도 드는 분들은 들어요. 좀 무겁긴 한데 그래도 힘이 아주 세신 분들은 슬쩍 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이크가 가벼워요. 도난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경보기 다는 튜닝을 또 많이 하는데, 그 경보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일단 없기 때문에 안장을 열고 뒷텐다 일부를 자른 다음에 거기다가 소형 배터리를, 오토바이용 배터리는 아니고요, MF 배터리라고 축전지, 소형 축전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달아서 경보기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배터리 용량이 워낙 작아서 방전이 워낙 잘 돼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잡설이에요. 잡설. 라이더 모모님이, 저도 이제 단골이라 친할 때였는데 제가 누구예요? 이랬더니 저한테 막 엄청 좋아하면서 저기 보라고 저기 장동건이 왔다고. 장동건. 무려 그 옆에 누가 서 있었냐면 바로 시크릿 가든의 주인공 현빈.